이제 국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경선은 경선도 그렇고 본선도 그렇고 사이비 구구 종교 세력을 누가 차지하나 경쟁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갖고 있는 그 세력, 네, 이걸 누가 차지하느냐가 관심사일 텐데 우선 신천지나 통일교는 사실 한동훈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예, 오히려 그 검찰 세력을 등에 업으면 저들은 더 좋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막판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경선은 두고 봤다가 막판에 본선에서 개입하면 돼요. 자기들이 많이 개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런데 전광훈이나 여기 소년부 같은 구구 개신교 세력은 좀 달라요. 특히 전광훈은 윤석열과 이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끝까지 지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누군가 정말 빅피처를 그렸다면 만약에 그런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뭐 지금 전광훈이나 소년부의 색싸움 보면 꼭 그래 보이진 않지만 그거를 위해서 그것들을 다 그런 관계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정말 윤석열만을 지키려고 하는 전광훈 그리고 이제 친윤 세력을 가지고 뭔가 다음 대선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그 소년부 세력 이거를 누군가는 이 관계성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빅피처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다음 한번 보시면 지금 참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서 내부에서 경선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구구 개신교 세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이에요. 일단 홍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과 지금 협상은 가능하죠. 그런데 구구 개신교 세력을 업고 있느냐? 그렇게 보면 전환길에 대해서 요즘 우호적인 발언을 하니까 지지자들이 막 난리쳤대요. 그리고 정광훈에 대해서는 요즘 들어서 스탠스를 바꿨는데 과거에 막 욕설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그런데 김문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정광훈하고 굉장히 친했죠. 거의 김문수의 큰 바위 얼굴이 전광훈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기까지도 했었는데, 네, 그렇게 뭐 가까웠었고, 전광훈도 굉장히 밀어주는 후보였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김문수와 나경원이 전한길, 그리고 손영광이라고 손현보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네. 저 전한길 강사 오른쪽이 손현보 목사의 아들입니다. 네. 이 사람이 무슨 뭐 국민연금 청년 무슨 공동대표? 여기 그런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 같은 걸 열면서 연금 개혁을 가지고 개악이다. 이러면서 국회에서 이제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그런 이슈로 지금 대동단결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는 윤상현도 왔었고, 네. 그래서 보면은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죠, 이쪽은. 그리고 윤상현도 전광훈과 끈끈하게 연대하면서 지금 이 전환길이라든지, 그러니까 소년부 집회도 항상 참석했었잖아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윤상현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로 완전히 나오겠다라고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원희룡이라든지 또 누가 있죠? 김기현.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윤상현은 아직도 고심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난번 예전에 국민의힘 경선 때 정광훈 세력이 대거 들어갔잖아요. 그 세력 중에 당권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다 빠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선에서는 보면은 이런 정광훈이라든지 전한길이라든지 소년부 세력을 등에 업은 그런 후보가 사실 유력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본선까지 갔을 때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다들 정광훈이며 구구 세력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광훈과 소년부 쪽, 이 전한길 쪽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굉장히 안 좋고, 그런 입장에서 정광훈 입장에서도 자기가 후보를 밀어줄 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판에 사실 정광훈 같은 경우는 자기 자당 후보 냈다가 또 막판에 뭐 이렇게 길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런데 계속 막 전한길이나 이런 데랑 함께 하고 있는데 자기 지지자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여기랑 함께 합쳐야 돼. 정광훈 캐릭터상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겉보기에 뭔가 이들이 좀 덜 묻어 있고 뭔가
그 미국의 미국통이라는 것도 내세울 수 있고 뭔가 좀 한동훈하고도 뭔가 대립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바지 사람으로 내세울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생각했을 때 한덕수가 굉장히 적임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친윤 후보들 사실 홍준표는 사실상 이제 그 뭐 반윤은 아니지만 완전히 또 친윤은 아니고, 근데 친윤 후보들은 이제 정광훈 또 손현보 양쪽으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거나 아니 또 이제 뭐 어느 한쪽에 있거나 그래서 사실 이 손현보하고 그 정광훈 이 두 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마땅한 후보들이 지금 보이진 않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한덕수는 이 아스팔트 우파 정광훈과 손현보 이 아스팔트 우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지금 새로운 그런 명분이 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광훈 거죠. 입장에서도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그 자유통일당에서 후보를 자기가 내세웠다가 예전에 네. 김경재 팽했던 것처럼 네. 막판에 그냥 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뭐 윤상현이며 김문수처럼 계속해서 전환길이라든지 이런 데 함께했던 후보들보다는 좀 새로운 인물이 자기가 내세우기도 이렇게 뭐 좀 명분을 대기도 좋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국힘당, 생각했을 때, 네. 한동훈을 제외하고 이제 국힘당 지도부나 국힘당의 의원들은 가능한 한 정광훈하고 손현보 이 극우 개신교들이 좀 통합을 해주길 바라고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두 세력이 통합을 해주길 좀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안 되고 있는데 두 세력을 통합해줄 수 있는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덕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뉴 페이스가 필요했다. 근데 그 중에 자기들 입맛에 그래도 뚝 떨어지는 사람이 한덕수가 아니었나 네, 싶은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정말 자충수라고 보는 게요. 저는 한덕수는 제2의 윤석열 김건희 씨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까지. 네, 지금 다음 내용은 이제 연금개혁. 네, 아까 설명하는 중에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김문수랑 나경원은 계속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도 두 사람이 같이 뭐 햄버거 회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날에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부르짖으면서 네. 청년들의 어떤 세례 2030의 표를 좀 호소하는 그런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고 이때 함께한 게 전환길 그리고 네. 윤상현 뭐 이런 사람들. 요거 네. 햄버거 회동이 이거죠. 네. 네. 아 근데요. 그냥 햄버거 먹는다고 하니까 그 햄버거 주문해가지고 그냥 앉는 자리부터 조금 뭐 이렇게 조율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만나는 순간부터 이거를 철저하게 기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격식 없이 한다고 했지만 격식으로 똘똘뭉치. 똘똘뭉치. 네. 그러니까 나경원은 심지어 마이크를 달기 위해서 나와서 마이크 달고 다시 차에 들어갔다가 김문수가 올 때 맞춰서 나오고. 네. 네. 저 계엄 때도 그때 그 아기보살 네. 노상원이 이제 버거 회동이라고 그래서 그때 아주 말들이 많았는데. 제가 속으로 왜 롯데리아에서 하지? 그러게요. 계엄 때를 연상시키는 저런 네. 행동을 하군요. 네. 그래서 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경선 구도는 사실 한동훈 또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깝깝한 구도로 지금 짜여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김문수하고 나경원은 거의 원팀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경원이 무조건 1차 경선을 통과해서 2차 경선 4명 후보 안에 들기를 바라는데 네. 오세훈이 드랍을 하면서 나경원이 4등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사실은. 원래 오세훈이 이 드랍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경원이 4등을 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그렇죠. 지금 오세훈이 지금 이제 비켜주면서 나경원이 4등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 4명 그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후보도 이제 50%를 이제 득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최종 경선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과 김문수가 붙었을 때 오세훈을 나경원을 지지했던 김문수를 지지하면 사실상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좀 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예. 그 그리고 기획- 네. 홍준표도 만약에 이제 자기가 그 최종 2인 결선 투표에 못 올라가게 되면
한동훈을 지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나 한동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적의감을 표시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경선 구도가 결코 한동훈한테 그 유리한 구도가 형성이 되지는 않는데 결국 그래서 검찰이 숙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예. 진짜. 네, 그 햄버거 회동 기획된 그 모습 한번 보시죠. 오늘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네. 천천히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대학생들은 그래도 저랑 이렇게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요. 제가 요새 우리 중대 앞에서 엄청 그래서 우리 중대에 내가 지하철 하나 더 만드는 거 그거 그때 얘기했잖아. 그리고 이번에 국토부에다 일단 그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금 엄청 푸시하고 있어요. 그거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이인기 기자님도 제가 빠질게요. 선생님, 선생님. 의원님 아니 왜 이거 가방을 왜 끌고 그러세요? 다치잖아요. 아니 지금 이런 퍼포먼스 하게 생기셨습니까? 내란에 대해서 사과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수많은 친일 언행 거기에 내란까지 반국가 세력이 누구입니까? 아니 지금 알겠어요. 뒤에 애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애기를 핑계를 대세요? 지금 애기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세요? 애기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도 국민의힘이 또 한덕수를 이렇게 밀었던 이유가 김문수로는 왜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나경원이 주로 대화를 이끌고요. 네. 먹는데 진심이시더라고요. 네. 그냥 김문수? 진짜 햄버거만 네. 드시러 오셨다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김문수는 뭐 옆에 누가 있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는 이제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는 국무위원들 일어나라고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고 결국 지금 일부에서 해석은 그래요. 그래서 영문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앉아 있다가 그걸로 뜬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뜻이 있어서 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상황 파악이 잘 안 됐던 거 아니냐 네, 이런 뭐지? 얘기가 이러고 이제 나옵니다. 앉아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그걸로 떠서 지금 본인도 지금 영문을 모를 거야. 내가 왜 지금 보험 요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지 네. 영문을 모르는 채 지금 마냥 즐거운 거죠. 네. 그러다 또 나경원이 거의 또 자기를 또 띄워주고. 이렇게 띄워주고. 야. 근데 그 옆에서 햄버거만 먹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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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래서 사실은 이제 한동훈이 김문수를 되게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문수하고 한동훈은 양강구도만 형성되면 무조건 필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암초를 만난 거예요. 지금. 완전 네. 그 권지현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긴 했지만은
거의 뭐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아니 근데 제가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저를 좀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 옆으로 수행원들이 다 붙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일단은 다 드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싶었는데 기획이 너무 심하잖아요. 저 진짜 그 뭡니까 저 돌발 영상 네. 소재가 될 만한 아주 맞추분이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그 수행원들 그 뒤에 있는 우리 꼬마아이들을 핑계를 대는데 그럼 미래세대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짓을 합니까? 사과도 안 하고. 내란에 대해서 나경원은 뭐 파면되고 난 뒤에 그랬죠.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정도 얘기로 넘어갔죠. 네.